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혀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사람과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왠지 이 사람한테는 뭐든 말해도 될 것 같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보통 대화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되게 예쁘게 말하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기 좋게 말하니까 나는 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비장의 말하기 스킬이 있을까요? 오늘은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듣기 좋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임정민 저자의 어른의 대화법을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첫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맞다고 하고 너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훨씬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역으로 당해본 적이 있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근데 상대방이 나는 늘 A로 생각했는데 B라고 생각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라며 자기 생각을 자꾸 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불편한 소통이 되는구나를 제대로 깨달은 뒤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불편한 감정도 안 들고 소통이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법이나 도덕상의 문제가 없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만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강적이 나타났다. 이럴 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은 요주경이다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의미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러고 넘기려고 해요. 또 남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상대에게 그걸 표현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덴마크의 심리상담가 일사 샌드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말할 때는 앞에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란 말을 덧붙여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때 넌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라든지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 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읽어줍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하는 공감이란 뭘까요? 공감이란 내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로지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대요. 상대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대사 아시나요? 예전에 MBC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다모에서 주인공 윤희로 나왔던 이서진 님이 채우기 역의 하지원님한테 했던 명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사람의 공감 능력을 잘 보여준 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아파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이 이유는 우리의 뇌는 타인의 활동을 보면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느끼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경심리학자 콜은 타인의 표정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울 뉴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대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면 거울 뉴런에서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돼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참 속상할 일도 많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힘들지? 속상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뿌듯하겠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때 공감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공감 능력 제로인 사람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 제로를 줄여 공능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할 때 어떤 위로를 하세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친구가 말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이 많았네. 라고 말하며 공감해준다면 훨씬 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킵니다. 예전 프로그램 중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일명 마릴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예인 게스트가 나와 온라인으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방송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헤어 디자이너 차옥님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알려주시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때 쉬운 먹일 스타일링만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고 예쁘게 말하는 이분의 말투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방송을 하던 중 방송 스텝이 모델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남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인상이 무서워 보여 사람들이 말을 잘 안 건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죠. 또 다른 남자 출연자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산적이라고 한다며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인상을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산적 같대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실 것 같으세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웃으면서 다녀보세요.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홍 디자이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가 보다 라고 말했어요. 인상이 무서운 건 이 사람의 얼굴 생김새잖아요. 미용이나 수술을 통해 인상을 부드럽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일단 본연의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먼저 그를 바꾸려고 말들을 하는데 차홍 디자이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산적이란 말에 들어서 속상해하는 남자에게는 보통 어떤 말이 나올까요? 수염을 깎아보는 건 어때요? 다이어트 좀 해요. 그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보통 나오겠지만 차홍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출연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가 듣기 좋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니 말한 사람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뜨끔했어요. 제가 보통 좀 솔직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남동생이 한동안 머리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만나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 머리 어때? 하고요. 제가 봤을 땐 머리가 예쁘면 칭찬을 해주는데 머리를 막 드라이해서 신경 써서 스타일링하면 과해서 이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땐 사실대로 말하거든요. 꼭 소가 한번 핥고 지나간 머리 같다고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난삼아 말해요. 그러면
딱 째려보죠. 자기 딴엔 신경 써서 머리하고 멋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걸 텐데 이렇게 말하니 엄청난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좀 실망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기보다는 때에 따라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며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좋은 칭찬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라고요.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에게 아첨을 떨거나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말과 감정을 헤아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주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말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습관은 한자로 익힐 습, 익숙할 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익숙해져야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 습관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말 습관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가 여러분의 선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신이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부터 직장, 다양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갈등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미숙한 말실수로 일가관계를 그르칠 수 있으니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와 관계를 끊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평생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한마디로 친구와 절교를 한다든지 배우자와 결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불편하고 민감한 갈등 상황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한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는 화가 났을 때 15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욱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오는데 도파민 수치를 1에서 10으로 가정해보죠. 도파민 수치가 10으로 올라가면 폭발해버리지만
6까지 올라갔을 때 15초 동안 잠시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그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잠깐 숨을 멈출 것을 제안합니다. 숨을 멈추었다가 내쉴 때, 아,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차분하게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을 되찾는다고 해요. 감정이 격해지면 교감 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 운동을 통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줄고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잠시 감정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라앉혔다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좀 핫하더라고요. 이혼한 부부가 한 집에서 잠시 지내며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이들이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때는 이런 대화를 못했을까? 이런 말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이 말이 진솔한 대화 속에 꼭 껴있어요. 항상 그 당시의 감정에 치우쳐서 서로 상처되는 말과 행동만 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에서도 해당될 텐데요.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조금만 열어놔도 끓어오르던 내용물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땐 호흡을 가다듬고 대화의 목적과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후회할 수도 있는 독일킬 수 없는 말을 늘 경계해 보세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만이 인기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도 꼭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같은 말을 해도 듣기 좋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첫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둘째,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을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화가 날 땐 한 템포 쉬고 상처 주는 말하기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소중한 관계 만들고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